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자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청소년이 몰리는 PC방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의무화됐고 광주광역시도 이번 주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라도는 도입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N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QR코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전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대체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민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어 대체 공간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정부가 방문 판매 업체를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했지만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방문객의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거리 두기와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새전북신문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도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유흥업소와 종교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준수율은 99%를 기록했지만 PC방과 종교시설, 유흥주점 등 189개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대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전주 여고생과 우석대 여대생이 감염됐지만 다행히 더 이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차 감염자가 나올 정도로 빠른 전파력이 확인된 만큼 이번 주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전 환자들이 거친 도청 옆 방문 판매장을 무기한 폐쇄하고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석대 남학생과 우석대 여학생, 전라북도가 이 두 학생이 머문 자택과 음식점, 커피숍 등을 중심으로 직간접 접촉자 350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대전에 확진자 2명이 찾은 도청 옆 방문 판매장 참석자 17명도 역시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 좀 폭넓게 검사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2일 대전의 확진자 2명과 접촉한 전주 여고생과 우석대 남학생, 그리고 우석대 남학생을 만난 여학생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데 불과 9일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전 환자에서 우석대 남학생 그리고 여학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짧은 시간에 3차 감염을 보일 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이후 2주가 되는 이번 주말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대전 환자들이 찾은 전주 신시가지의 방문 판매장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과 대전의 방문 판매장 확진자 일부가 신천지 신도로 드러난 만큼 전주 방문 판매장과 신천지의 연관성도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전주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대전 환자 1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전, 충남, 전북 등 비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위험시설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쓰기와 음식점에서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이끄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가 전북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건의했지만 이낙연 위원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를 국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해 송화진 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등 호남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송 지사는 대기업 사업장에 잇따른 철수에 코로나까지 겹친 전북은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는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이낙연 위원장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지정하는 데엔 공감했지만 나머지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이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몇 개 분야에서라도 앞서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유턴 기업의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지원책과 전라선 KTX 직선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익산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항공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스타항공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군산 소재의 저가 항공사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고용 위기가 가중된다. 이런 얘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다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선 원론적 수준의 언급조차 없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 체육단체 전현직 직원들이 간부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간부는 그런 적이 없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주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까지 한 체육단체에서 일했던 A씨. 올해 1월 새로운 간부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업무도 배제를 시키고 저 빼고 계속 난 관련 담당자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일을 했었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맨날 나 일을 못한다, 나 자른다, 그 전에 하는 일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했었죠. 또 다른 직원도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1년 지나면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자르겠다. 그러면 나 이 지역에 안 살고 있으니까 내가 1순위야? 막 이런 기분이 있으니까 기분 나쁘죠. 외모를 지적받거나 술자리 참석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기미를 뺐어요. 뺐는데 혐오스럽다고, 나를 보면 혐오스럽다고. 무슨 행사나 무슨 자리에 동행하라고 하셨거든요. 많이 강요하셔서 제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어도 çok 많아요. 취재진은 해당 간부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고소 고발 등이 들어오면 공식적으로 해명하겠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간부는 업무를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을 거라며 자르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미 치료를 받은 직원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지 혐오스럽다고 말하지 않았고 술자리 참석 강요 주장에 대해서는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직원들과 가자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도의장 후보로 송지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이 전체 39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도의장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로 23명이나 나서는 진 풍경 속에 2차, 3차 결선 투표가 반복될 만큼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3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속에서도 막판 역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주 출신 송지용 의원은 1, 2차 투표에서 과반에 실패했지만 시종일관 1위를 유지한 끝에 3차 투표에서 민주당의 도의장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39명 의원님들이 한심히 원팀이 돼서 저런 소정과 또 저런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부의장은 단독 입후보한 최영일 의원이 추대됐으며 5명이 나선 제2부의장도 3차 결선 투표 끝에 황영석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김대호, 행자위원장은 문승우 의원이 승리했고 환복위원장은 이명현 의원이 후보가 됐습니다. 농상경위원장은 김철수, 문화건설위원장은 이정린, 교육위원장은 김희수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들은 오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39석 중 36석인 만큼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후반기 의장단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전반기 송성환 도의장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로 땅에 떨어진 신뢰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 39명 중 23명이나 후보자가 난립할 만큼 구심점도 없고 사전 조율 기능도 상실한 의회 분위기를 추스려야 하는 것도 후반기 의장단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읍시가 통합지역자활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군산 메이드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통합지역자활센터 건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활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창업기술 교육을 통해 자활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산 메이드마켓이 월명동 시간여행 마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 메이드마켓은 청년 창업자들이 직접 만든 창작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 조성됐습니다. 청년 수제 창작 창업가 육성을 통해 지역의 오래된 가치를 발굴하고 미래적 가치로 재해석하고 리브랜딩하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은 특산품 가운데 하나인 춘향골 노지 복숭아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출하되는 품종은 미홍과 그린 황도 등 조생종으로 고유의 맛과 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나오는 풍부한 일조량 때문에 햇빛도 좋고 당도도 좋고 식감도 우수합니다. 많이 드셔보세요. 장수근 보건의료원이 의료장비 넉 대를 구입하고 안과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내과와 재활의학과, 치과 등 6개 진료 과목을 운영하게 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해 전북을 빠져나간 인구가 12,748명에 이르지만 유입 인구는 226명에 그쳤습니다. 유출된 인구가 옮겨간 지역은 서울이 4,2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600여 명, 대전 1,000여 명입니다. 전북으로 온 인구는 경남 108명, 부산 86명, 대구 32명 등 모두 영남 3개 지역입니다. 전북의 연령별 인구 비율은 50대가 16.7%로 가장 높고 40대 15.1%, 70대 이상이 14.7%로 집계됐고 전주와 완주를 뺀 12개 시군은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어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도내 학생 21만 8천여 명에게 2차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7월 중에 지급되는 2차 농산물 꾸러미는 친환경 쌀과 잡곡, 채소와 과일 등으로 구성되며 무상급식 미집행 예산 7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교육청은 로컬 푸드를 꾸러미 사업에 반영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농산물 구성 품목을 각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자광의 개발 계획을 직접 듣기로 했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 1일에 열릴 4차 회의에서 자광으로부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듣고 자본금 등 각종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기로 했습니다. 자광은 앞서 지난 2018년 11월 대한방직터에 아파트와 복합 쇼핑몰, 타워 등을 짓겠다며 전주시에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8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전주와 완주, 무주 등 3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오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